본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 270만 소상공인과 함께합니다. 소상공인 플러스 오후 8시 왕종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수입니다. 소상공인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뛰어드는 분야가 아마 외식업이겠죠. 그래서 네. 한 집 건너 한 집 식당이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 인구 82명당 음식점이 한 개씩 있대요. 네, 음식점 5곳 중 한 곳은 문을 닫는 게 바로 외식업 현실인데요. 예. 그렇다면 외식업 창업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맛이죠, 맛. 맛이 있은 다음에 무슨 전략이 필요하고 하지. 맛없는 식당은 다른 전략 아예 없어요. 맞습니다. 100사람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맛은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는 게 바로 외식업의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맛있는 메뉴를 개발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오늘의 주제는 메뉴 개발. 개발입니다. 외식업을 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야죠.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메뉴 개발에 있어서는 정말 대가라고 하실 만한 분들 저희가 모셨습니다. 추어탕 프랜차이즈 CEO 박민철 사장님, 그리고 국수 프랜차이즈 CEO 정수원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도움 말씀 주실 창업 컨설턴트 이경희 소장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성공하겠다는 것은 많은 소상공인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많은 정보와 이야기거리를 나눠주시길 바라면서 먼저 두 분의 사업 경력부터 여쭤볼게요. 박민철 사장님은 7년하고 4개월 됐습니다. 7년 사업이에요. 예. 다른 사업은 안 하셨고. 다른 사업은 안 하고 그 전에 직장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사업하신 경력은 7년 4개월. 정수훈 사장님은 좀 더 되셨다죠? 근데 이제 가게 문을 연 지는 58년부터 문을 열었고요. 58년부터요? 예. 58년부터 문 열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뛰어든 것은 이제 자세하게 또 이야기하겠지만 예. 한 15년 됐죠. 알겠습니다. 58년에 문을 열었으면 52년 전통이에요. 그러네요. 엄청납니다. 예, 두 분이 하시는 외식업 과연 얼마나 맛이 좋길래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할 수 있게 되셨는지 궁금한데 사업 현장 저희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온 동네에 떠들썩하게 이름난 음식점이 있으니 얼큰한 국물로 속 달래주고 구수한 맛으로 지친 몸을 보호해준다는 이 집의 메뉴는 바로 추어탕. 자주 온 지가 10년이 됐어요. 그런데 늘 그 어른들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배려를 잘해줘요, 사장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그 가격도 젊은 사람보다가 더 싸게 해주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추어탕과 전골, 그리고 추어 국시와 수제비. 거기에 추어를 통째로 바삭하게 튀긴 튀김과 아이들 사랑 독차지하는 이 집의 독특한 메뉴, 고소한 맛이 일품인 추어 돈가스. 당연히 추어탕 집이니까 추어탕도 인기가 좋지만은 저희 집에는 또 돈가스가 아주 유사 종목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갓 잡은 싱싱한 미꾸라지만을 사용한다는 철칙 덕에 추어의 독특한 맛이 살아있다는데 내놓는 메뉴마다 인기 폭발이라는 이 집의 독특한 음식 맛은 박민철 사장의 손끝에서 탄생했다. 메뉴 개발은 일단은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맛있게 드시게끔 저희가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탄생된 메뉴들을 맛있게 먹는 우리 고객님들 모습을 보면 참 가슴 뿌듯하죠. 서울 중구 명동 반세기 전통을 자랑하는 유명한 국수집이 있으니 고무줄 가게 서서 먹는 국수집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룬 대박 맛집이다. 여기 와가지고 시원한 국물 한 걸 마시면 아주 그냥 속이 쫙 풀려요. 그리고 제가 여기 한 30년 제가 좀 단골을 했는데 아직 맛이 변함이 없어요. 그때 30년 전 먹었던 거와 지금 아주 국물 맛이 똑같아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다는 전통 비법 육수로 맛을 낸 국수. 말랑한 두부를 곁들인 두부국수와 매콤한 비빔국수, 그리고 계절 메뉴인 콩국수와 열무국수. 네, 인기 있는 메뉴는요, 두부국수가 가장 인기가 많고요. 계절에 따라서요, 뭐 비빔국수나 열무국수나 두부국수나 보쌈국수나 그 계절에 따라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전통 비법으로 꾸준한 맛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정수원 사장. 이미 대박 맛집으로 소문이 났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메뉴 개발을 위해 정성을 쏟는 박민철 사장과 정수원 사장. 그들의 성공 노하우와 메뉴 비법
지금부터 공개한다. 예, 추어탕도 그렇고 국수도 그렇고 잘 되는 곳은 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런 노하우를 좀 배우겠습니다. 박민철 사장님은 추어탕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장 생활 하셨다고 그랬죠? 네, 예. 전에는 평범한 셀러리맨이었습니다. 네. 어쩌다가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게 됐어요? 저는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 39살까지 예. 직장의 조직원으로서 예. 경영 노하우라든가 인사, 노무, 경영 관리를 배워가지고 예. 튼튼한 밑받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회 공헌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좀 금전적인 혜택으로 돈도 벌고 그러면서 네. 제 이름 석자를 대한민국에 널리 알리고 싶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 할 때도 네, 언젠가는 이런 걸 다 배워가지고 내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은 하셨군요. 예,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추어탕 사업을 하게 됐어요? 추어탕은 제가 두메 산골에 사는 예. 버스만 2대 다니는 아주 산골을 시골에 살았습니다. 예. 그때는 먹거리가 풍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물고기를 주로 먹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머님이 끓여주시는 어죽하고 아, 예. 추어탕이 참 맛있었습니다. 오. 그래서 요즘 우리 예. 그 어머니 손맛을 현대식으로 바꿔가지고 이걸 웰빙식품이기 때문에 예. 이걸 창업하면은 대박이 터지겠다. 어. 이런 생각에 입원해서 창업을 하고 추어탕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손맛을 특별한 맛으로 바꾸고 싶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추어탕하고는 맛이 좀 다른가요? 뭐 색다른 맛이 나나요? 아, 색다른 맛이 있죠. 차별화가 돼 있죠. 첫 번째는 저희는 식재료를 신선하고 네. 엄격한 재료만 사용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가마솥에 추어탕을 끓입니다. 가마솥은 살아 숨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백하고 고유한 것이 저희 추어탕의 장점이죠. 고유의 맛이 살았군요. 네네. 네. 주력 메뉴가 추어탕이고 그 밖에 메뉴도 있는 걸로 아는데 예, 예. 몇 가지가 더 있습니까? 추어탕 말고 한 8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주력 상품은 우리 그 송담 추어탕하고 예. 멀큰이 추어탕, 또 어렵게 만든 추어 돈가스가 있습니다. 다 일단 미꾸라지와 관계 있는 메뉴들. 아, 그럼요. 저희는 추어 전문이기 때문에 예. 다 미꾸라지와 연관이 된 상품들이죠. 네. 그래요. 이번에는 정수원 사장님께 여쭤볼게요. 사업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또 지금 국수 일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할머니가 나무집 계단 밑에 흐름한 3평짜리부터 집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은반지 가게라 해가지고 먹고 살 길이 굉장히 없었잖아요. 50년 전에. 그래서 거기 나무 계단 밑에 3평 밑에서 굉장히 오래 했어요. 가게를. 그러다가 그 가게가 재개발한다고 부서지면서 6평으로 옮긴 겁니다. 이게. 그때부터 이제 같이 저랑 집사람이랑 같이 할머니랑 셋이 하게 된 거예요. 집사람이 그쪽에 파출부로 근무하게 됐어요. 예. 저는 이제 아침 새벽에 5시면 무조건 일어나서 문 열어주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또 저녁에 가서 마감해주고 이런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죠. 할머니 국수집에서. 아, 그럼 그 할머니께서 하시던 국수를 그대로 물려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때도 손님이 바글바글 했어요? 줄을 섰죠. 얼마나 줄을 섰냐면은 뭐 100m라면 거짓말이고 저지간에 굉장히 늘어섰습니다. 궁금한 게 어차피 국수는 국수인데 네, 예, 예. 뭐 얼마나 맛있길래 그렇게 막 줄 서고 서서 드시고 네, 예. 할 정도로 그렇게 맛이 의자는 있어서. 처음부터 없었어요. 다들 서서 드시나요? 다들 서서 먹은 거예요. 아예. 그래서 할머니 명동 할머니 국수 이전에는 이제 서서 먹는 할머니 국수였어요. 상호가. 그래서 6평 옮길 때도 서서 먹는 할머니 국수.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 계실 때 체인화하려고 명동 할머니 국수가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서 비법도 이제 전수를 물려주죠. 같이 된 거죠. 비법이 뭐예요? 아니 근데 이 국수라는 게 흔한 음식이잖아요. 네. 지금 뭐 비법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도 뭔가 다른 가게와는 차별화된 맛이 있어야 성공할 텐데 네, 네. 어떻게 다른 맛이 어떻게 나나요? 이 두부국수가 연두부도 아니고요. 네. 딱딱한 두부도 아니고 중간 두부인데 이걸 만들면서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걸 벤치마킹 하려고 타 업체에 와서도 많이 배워가고 그랬는데 네. 이걸 만들지를 지금 못해요. 이게 대기업에서 못 만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연두부도 묘한 아니고 거예요, 따뜻한 이게. 것도 아니니까 예, 어렵죠. 예, 예. 근데 연두부 맛이 납니다, 이게. 두부는 두부인데 연두부면서 풀리지를 않아요, 국물에서.
예. 흐트러지질 예. 않고 국물이 이상하게 변질이 안 되면서 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모양 유지가 되면서 부드러워야 되는 게 부드럽습니다. 이제 이 관건인데 예. 다 합쳐서 만들지를 못해요. 거기만 있는 그렇지. 메뉴네요. 예. 국수도 이제 뭐 물국수, 잔치국수, 비빔국수, 뭐 회국수 많이 있잖아요. 예. 주력 상품이 뭐예요? 두부국수인데요. 예. 이것은 제가 이제 같이 배워서 집사람하고 개발한 게 뭐냐면은 차별화된 시간대별로 메뉴 전략이죠, 이게. 시간대별로? 예. 그건 무슨 얘기예요? 새벽 6시부터 10시 반까지 틀린 메뉴. 11시 반부터 2시까지 틀린 메뉴. 차별화되어 있어요. 11시부터 2시 반까지 뭐예요? 그게 점심이네요. 그러니까. 점심이죠. 가장 점심은 뭐예요? 점심도 많고 많이 있죠. 새벽에 먹는 거는? 새벽에 먹는 것은 이제 해장국이라고 개발한 게 그게 이제 주 메뉴가 되고.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음식과 관련한 그런 드라마 맞아요. 많이 네. 나와요. 그리고 또 인기도 얻고 있고. 거기 나오는 드라마 주인공들은 보면 뭔가 좀 타고난 자질도 있는 미각이 뭔가 특별한 것 것 같은데. 같고, 예. 그래서 메뉴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뭐 자질, 뭐 이런 게 좀 있긴 있죠. 네, 확실히 뭐 미각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긴 있는데요. 사실 맛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고객이잖아요. 예. 고객이 맛있다고 해야 맛있는 음식인데 그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고 불특정 다수가 그 맛을 평가할 수 있다면 누구나 사실은 맛을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되고요. 그 영화 라따뚜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음식을 주제로 한 영화인데 그 라따뚜이의 주제가 요리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맛을 개발하는 것은 어떤 타고나거나 선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열정을 쏟느냐. 그래서 장사 잘하시는 분들 보면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맛을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원재료를 버려가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열정만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의 주제가 메뉴 개발이니까 이제 두 분의 사장님은 메뉴 개발하실 때 어떠세요? 직접 개발하시나요? 뭐 조리 비법 같은 건 혼자만 알고 계시나요? 근데 제가 비법을 다 갖고 있고요. 예. 그런 그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우리 가맹점 순회할 때 특히 저는 추어탕집 오픈하는 데는 필히 들립니다. 그 집에 신메뉴가 있나 없나 해가지고. 다른 나와 관계없는 추어탕집이라도? 네네네. 그 음식은 창조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예. 벤치마킹을 해야 되거든요. 예.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바로 그 사무실에 그 기가를 해서 저하고 조리실장하고 집사람하고 주로 핵심적으로 연구를 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보다 더 맛있는 집이 있던 거예요? 글쎄요, 제공하기가 없습니다. 제일 최고입니다. 정성 사장님, 국수 쪽은 누가 메뉴 개발합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온 게 비법에다가 예. 전통적인 맛이 충실하려고 그러지. 예. 이게 요리라는 것은 기교 분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그 맛에 충실하고 그 전통적인 맛에 추가해서 변형시키는 맛이지 더 이상 건들지를 않습니다, 우리. 있죠. 뜻밖의 영감은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탁 떠올라가서, 이거 한번 해볼까? 했는데. 뜻밖의 영감은 이제 추어 만두하고 추어 돈가스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탁 네네네. 떠오른 거예요? 예. 돼지고기하고 추어하고 맞는 그 메뉴거든요. 궁합이 맞아요? 예, 궁합이 맞습니다. 미꾸라지하고 돼지고기가 맞아요? 예. 그래서 추어 돈가스를 만들게 된 거는 2004년 정부 시책에 의해 가지고 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외식이 많이 늘어날 걸 예상을 해가지고 추어탕을 못 먹는 어린 손님들을 겨냥해서 돈가스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럼 추어 돈가스는 돈가스 위에 미꾸라지가 뛰어노나요? 뭐 어떻게 서로 만났어요?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미꾸라지를 곱게 삶아가지고 예. 뼈하고 살하고 추려가지고 살을 그 돼지고기하고 이제 전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계인데 6개월의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그 탄생이 된 거거든요. 잘 안 되는 게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안 되는 거는 미꾸라지에 이제 수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그 자꾸 으깨집니다. 우리가 모양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모양이 안 나오죠. 기계를 하게 되면 모양도 이쁘고 맛있는 그 색깔도 나오고 하는데 저희는 수제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그 처음에는 막 터지고 주먹밥 같은 그런 생각이 모양이 나오고 눈사람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실패를 해가지고 그 수독을 했는데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보니까 이게 미꾸라지 살이 응고가 된 거예요. 이거구나. 조금 두면 되는구나. 이렇게. 예. 그래서 수분이 빠지고 거기에 이제 점액물이 있거든요. 끈끈한 점액물로 인해서 응고가 되고 나서부터 미꾸라지 우리 돈가스에 원하는 돈가스가 나온 겁니다. 개발 단계에서
고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맛을 자꾸 봐야 된다거나 뭐 맛을 가족들한테 자꾸 먹여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그 집사람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죠.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보고 예. 해가지고 예. 이제 그러면 메뉴로 정식으로 채택하자. 예. 하기까지는 과정이 좀 쉽진 않죠. 과정이 좀 까다롭고 복잡하죠. 그쵸. 검증되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샘플이 나오게 되면 똑같은 모형으로 3개 정도 이렇게 3-4개 분리를 해가지고 예. 직원들, 편안한 사람들, 지인들 해가지고 시식을 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제일 핵심적으로 많이 손이 가는 거를 저희 그 메인 그 추어탕으로 메뉴로 삼게 되는 거죠. 입맛은 다 같던가요? 역시. 입맛은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그러면 3가지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A가 제일 좋다, B가 제일 좋다. 이름만 막 헛갈리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 중에 3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한 70% 정도의 확률이 나옵니다. 그거를 저희 스탠다드로 삼는 거예요. 예. 메뉴 개발하실 때 특별한 원칙이나 철학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원칙은 있죠. 있어야 되죠? 그럼요. 원칙 없으면 안 되겠죠. 원칙은 나와 내 가족이 먹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신선한 재료와가 품질이 검증이 좀 된 신선한 재료를 써야 됐고 두 번째는 청결이 좀 우선이겠죠. 청결해야 되고 건강에 좀 역점을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재고를 안고 가면 안 됩니다. 항상 재고를 재료화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살아있는 화로 미꾸라지만을 그 중점으로 끓이게 돼 있죠. 정수원 사장님은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더 기본기에 더 충실해야 되고 장이 들어가더라도 전통으로 더 가야 되고. 정수원 씨는 그 할머니께 이제 국수 네. 비법을 전수받는 과정에서도 아마 상당히 호되게 받으셨을 것 같고 그럼요. 엄격했겠죠 아마.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손님이 막 기다리잖아요. 장사가 되면은 손님 막 기다릴 때 기분 참 좋죠. 근데 손님은 왜냐면은 억울하지만. 얼렁뚱땅 나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많이 혼났죠. 왜냐면 그 맛을 고수해서 그 음식상에 그 맛이 나가야 되는데 그 맛이 안 나가면 큰일 나죠, 그거. 할머니의 철학은 어떤 철학을 갖고 계셨어요? 그냥 철두철미하죠. 내 자식이 먹는 음식이라고 내놔야 되니까. 그게 철학이죠, 뭐. 예. 소장님, 그 외식업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죠? 요즘 뜨는 메뉴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전반적으로 뭐 그 어떤 경향성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웰빙과 퓨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재료 부분에서 좀 보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또 원산지 표시제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는 그런 메뉴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특정 지역의 특산물을 핵심 메뉴에다 좀 응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내세운다든지 이런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조리 방법인데 아무래도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리를 할 때 좀 열량이 적게 나오고 살을 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조리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메인 트렌드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퓨전인데 서구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을 좀 많이 결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해외 여행이나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외국의 향신채나 이런 것들을 도입했더라도 이 외국의 원재료 같은 것들을 잘 도입하게 되면 굉장히 신선한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고 또 젊은 층들한테는 어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도 예를 들면 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떡볶이에다가 해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마치 해물과 떡볶이가 조화되도록 한다는 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질적인 요소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형태로 많이 하고 한 가지만 더 더하면 소스와 이제 기능성에 강조점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좀 더 기능성이 있어가지고 뭔가 건강에 특별한 그 효과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거나 아니면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활용해서 아주 특별한 소스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맛을 결정할 때 또 기준이 되는 뭐 취향이라든지 연령, 성별 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떠세요? 모든 사람의 입맛을 다 맞출 수는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시나요? 사실 외국에서 지금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많이 와서 외국의 가맹 프랜차이즈도 자기 맛을 고집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우리 맛을 고집하는 게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박민철 사장님은? 저희 추어탕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그렇죠. 메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연령층은 확실하게 예, 할 수가 있네요. 30대부터 중장년층이 선호를 하고요. 예. 우리 맛을 결정짓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 메뉴를 그 선정할 때 한 3-4가지의 샘플을 가지고 많이 드시는 걸로 해가지고 그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최고 중요한 결정은 우리 탕의 국물은 마지막 음식을 다 드시고 마지막 한 수저 남았을 때, 식었을 때 그 맛이 맛을 좌우를 합니다. 따뜻할 때 음식은 모르지 않습니까? 예. 식었을 때 최종적인 그렇죠. 네. 결정을 하는 걸로 결정을 집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다 하고 계시는군요. 지금도 아마 메뉴 개발은 계속되고 있겠죠? 예, 계속 혹시 되고 지금 있습니다. 비장의 모기로 지금 곧 나올, 우리가 안 따라할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돼지하고 추어가 만나서 히트를 했듯이 돈가스가 예, 추어 돈가스가 예. 나왔듯이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사랑받는 그 웰빙, 건강이 최고죠. 웰빙 그 식품으로 그리고 우리 가맹점 모두가 돈도 벌 수 있는 대한민국 모두에게 인기를 받는 그런 건강 메뉴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뭔데요? 글쎄, 그거는 잠깐만요, 얘기 안 해요. 알려둘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가 되네요. 정수원 사장님도 뭐 그냥 기대하세요. 끝내실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이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수 그러면 영양면에서 좀 부실하잖아요. 예. 지금 국수하고 고기하고 한번 접목을 시켜볼까 하고 있습니다. 고기는 어떤 고기? 그냥 닭고기가 됐든. 거기까지. 이경희 소장님, 보통 음식 솜씨가 자신 있는 사람들이 음식점을 많이 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전에 음식점을 열기 전에는 음식이 참 맛있었는데 네. 가게 문을 열고 나서는 또 맛이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 집에서 어느 날 그 아내가 된장찌개를 했는데 남편이 맛있다고 그러면 매일 된장찌개만 나오는데 맛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아주 미묘한 차이에 의해서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맛을 표준화시키지 못해서 맛이 이제 변질이 있는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집에서 만들 때는 소량으로 만드는데 이 매장에서 만들 때는 한꺼번에 많은 손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량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메뉴 개발할 때 음식만 낼 때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맛을 항상 균질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표준하고 또 하나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다량의 고객들을 한꺼번에 받아낼 수 있느냐라는 건데 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게 그 음식 맛을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식재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재료의 산지, 계절마다 맛이 또 똑같은 파라고 하더라도 계절마다 맛이 다 다르거든요. 이 계절에 따른 어떤 변화, 이 정말 원재료에 대해서 정통해야지만 좋은 맛을 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가들조차도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재료가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양을 넣느냐도 중요하고 또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은 첫맛, 중간맛, 끝맛이 있는데 이 첫맛, 중간맛, 끝맛에 의해서 고객이 여운을 가지고 가는 그 맛은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재료를 넣는 순서나 이런 것들을 변화를 줘서 정말 가장 최적의 경우를 찾아낼 수 있을 때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맛있는 메뉴 개발은 아마 외식업 하시는 분들은 최대 목표예요. 어떻게든 맛있는 메뉴 개발돼서 많은 사람이 와야 되니까. 네. 그러면 두 분 일단 맛있는 메뉴를 개발하셨으니까 다른 분들에게 좀 조언해 주세요. 메뉴 개발은 좀 이렇게 하십시오. 한 말씀씩 하신다면? 먼저 주 재료는 좀 신선한 검증된 신선한 재료를 좀 사용하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과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근면 성실해야 되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 꼭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소상공인 여러분 예. 힘내십시오. 파이팅! 정수원 사장님. 이제 한번 가맹점이 여해지면 자기 점포잖아요. 예. 성급하면 금물이에요. 급한 마음을 가질수록 장사는 절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금방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 꾸준하게.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를 보면 1+1은 2가 아니단 말이에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서비스 예. 정신이 그거란 말이에요. 투철한 서비스 정신만이라면 살아남을 길입니다. 자, 오늘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메뉴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뭔가 좀 아쉽습니다. 두 분 다 지금 또 프랜차이즈로 열심히 또 사업을 하고 계신데 예. 메뉴 개발뿐만 아니라 사업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는 어떻게 해서 이 두 분이 프랜차이즈 사업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가 있었는지, 네. 성공 노하우는 무엇인지 두 분의 사업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 네, 그 사업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박민철 사장님, 정수원 사장님, 그리고 이경희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든 타고난 감각, 거기에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 또 노력을 투자하고 끊임없는 연구와 연습, 준비,
이런 게 더해져야 성공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오늘 두 분을 뵈니까 이 행운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공의 열매를 맛보는 그날까지 오늘도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